그치, 이거지. 이게 요즘 트렌드지. 팀장님 뭐 하세요? 야, 너 마침 잘 왔다.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어디 불편하세요? 얘가 또 말 낯설게 하네. 이거 지금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거야. 이거 스모킹 몰라? 헐, 설마 저거 스모커 챌린지였어? 역시 팀장님이십니다. MG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제가 따라가려면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중우야, 우리처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트렌드에 빠삭해야 돼. 너 맨날 앉아서 운동 영상만 보고 있지 말고 이런 걸 좀 보라고. 야, 오죽하면 옆부서 팀장이 나보고 우리 운동부니.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사실 저도 요즘 최신 트렌드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뭔데? 네,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이죠. 인공지능 AI 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가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 그래, 그런 걸 좀 평소에 계속 하라고. 오늘 또 마침 우리 방송에 그거 딱 하면 되겠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파트너 유증호 수석을 모셨는데요. 영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최근에 좀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네, 올해 제가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분석도 하시더니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네요. 네, 팀장님 덕분입니다. 또 저희 상무님 덕분이죠. 어쨌든 자, 영건이 그거 아세요? 저번에 저희 영상에 댓글이 사상 최초로 무려 28개나 달렸어요.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제가 좀 몇 개만 좀 댓글을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유저 7G님, 어색한 듯 아닌 듯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mansur님, 두 분 이제 연기도 잘하시네요. BH사큐님, 두 분 재미있네요. 근데 살짝 진심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일단은 미국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연기 얘기만 댓글에 잔뜩 있어요. 네, 저는 저번에 이제 회사에서 처음 뵙는 분이 이제 제가 연기자인 줄 아셨다고. 자, 어쨌든 저희가 또 뭐 상황극은 이제 조금 더 미국 주식의 흥미를 조금 더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열심히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종목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챗 GTP가 나오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AI의 기술의 핵심은 당연히 GPU에 있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GPU를 개발하는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GPU는 CPU 연산 내용을 그대로 그냥 모니터에 전달만 하는 그런 변환계 일종으로 여겨졌었지만 3D 기술이 나타나면서 이 CPU는 한계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엔비디아였는데, 그 전설적인 지포스라는 GPU를 출시를 했죠. 자, CPU가 복잡한 단일 연산으로 명령어를 입력 순으로 처리하는 직렬 방식인 반면에 GPU는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자, 유수성님, AI를 한마디로 하면 저희가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패턴 분석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진, 영상들을 학습시키고 공통 패턴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게 AI의 핵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좋은 두뇌를 가지고 들어온 일부터 처리하는 CPU보다는 조금 지능은 떨어지지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동시에 작업하는 GPU가 수십억 장의 그림을 분석하거나 글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생성형 AI, 라지 랭귀지 모델, LLM으로 불리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GPU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H100 칩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판매가만 무려 3에서 4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값비싼 칩입니다. 이거를 대량으로 묶어서 사용해야 그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죠. 최근에는 H100 칩을 뛰어넘는 MI300 시리즈를 AMD가 또 발표를 했는데요. MI300의 고속 컴퓨팅 성능은 H100의 2.4배 수준이고 AI 연상 능력은 1.3배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AI 추론 부분에서는 최소 10에서 60% 정도가 H100 칩보다는 더 빠른 것으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력의 갑으로 여겨지고 있던 엔비디아가 이걸 또 가만히 또 두고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올해 2분기에 차세대 GPU인 H200 칩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H200은 HBM3 익스텐디드를 처음으로 장착한 모델로서
기존 대비 더욱 발전된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존 H100과 동시에 사용 가능해서 모든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올해 H200의 첫 고객으로는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대형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칩은 값이 비싸니까 데이터 센터 운용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서 클라우드로 개인 개발자에게 이제 원격으로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최근에 또 이런 트렌드가 또 살짝 바뀌어가고 있죠. 네, 온디바이스 AI라고 직접 개인 PC에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빨리 구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격이 아닌 본인의 PC에서 직접 수행을 하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AMD는 라이젠 8040 시리즈,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40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통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확장기를 이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GPU 수요가 굉장히 비싼 칩의 수요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개인용 PC로도 이 AI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GPU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도 정말 치열하죠 지금. 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GPGPU를 이용한 하드웨어 가속화 기술에서 독보적입니다. 일단 지난 2006년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출시해가지고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개발자들의 필수 GPGPU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개발 전용 툴인 AI 파운드리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제공될 예정으로 높은 경쟁력이 또한 기대됩니다. 자, AMD는 이에 비해서는 초반에는 다소 이제 쿠다에 비해서 역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또 윈도우에 지원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인수한 노드 AI는 기존 AI 모델을 AMD 제품에 맞게 최적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에 특화된 업데이트 ROCm 6.0을 AMD는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또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비중을 일부 좀 덜어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 변동성이 증가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그런 리밸런싱이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이 두 기업은 얼마나 올랐죠? 네, 지난 한 해 동안 배당 재투자 원화 기준 엔비디아는 226%, AMD는 110%나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강한 주가 상승은 변동성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눈물은 나지만 수익 부분을 일부 덜어내는 그런 리밸런싱 작업을 지금 현재 거쳤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두 기업을 주가 분석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장기 이익 성장성, 향후 2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컨센서스 기반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걸 반영한 주가 12개월 포워드 PER을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24개월 매출 성장률을 반영한 기업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개월 포워드 ROE를 반영한 주가 멀티플 분석, 그리고 네 번째는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가 AMD보다는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 마진, 아무래도 비싼 칩을 많이 팔다 보니까 마진이 좀 더 많이 남겠죠. 그리고 이익 성장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2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지금 무려 40%대로 반도체 산업 평균이 22%를 상회하고 있고, 영업 마진 또한 지금 58%, AMD는 4%밖에 안 되는데 좀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높게 영업 마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ROE도 70%에 달하면서 반도체 산업 평균 21%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GPU의 시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한번 짧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네, 엔비디아랑 AMD 둘 다 좋고 주가는 엔비디아가 더 싸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요약 가능합니다. 명료하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